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자, 2025년 시험 대비 기태국어 스텝 제로 공무원 국어 사용 설명서 시작하겠습니다. 예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예시 문제 새로운 적이 등장한 거잖아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일단 저기 진법을 파회를 한번 해보죠.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에 기억, 리을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일단 원칙 나와 있네요. 중복되는 표현, 삼갈 것, 그 다음에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 구조가 같은 표현,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자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도록 할 것 해가지고요. 이거 반영하는 건데요. 자, 따져보죠. 기억 한번 보니까 안내, 알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왜 안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내용을 소개하여 알려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중복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만 남겼네요. 안내해가지고요. 일단 공공언어 바로쓰기 원칙이 첫 번째 중복되는 표현을 삼갈 것 해가지고요. 그죠? 이 원칙에 맞게 수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쪽 보니까요.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과 과로 엮였으니까 지금 대등한 것끼리 접속한 거네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이거 한번 보세요. 언어 생활에 확립하면 관용어 체언, 그 다음에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그러면 목적어와 서술어기 때문에 구조가 같지 않죠. 그래서 바꿨는데 보세요. 언어 생활을 확립하고 해가지고요. 뭐 나와 있어요? 목적어 서술어. 그 다음에 일상적인 국어 생활의 향상을 위해 보세요. 국어 생활의 관용어, 그 다음에 향상, 체언 나와 있죠. 구조가 같지 않네요. 이거 제대로 고치려면 일관되게 해야 되죠. 그래서 표준적인 언어 생활을 확립하고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이런 정도로 바꿔줘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반대 명사용으로 맞춰줘도 괜찮기는 하고요. 그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쪽 한번 보시면요. 디귿은 이거네요. 표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어 서술어 호응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물론 표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체는 괜찮은데 2번 전체를 봐야 되죠. 그죠? 자, 주어가 뭐예요? 본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어는 어떻게 의약품에 관한 표준 정보를 그죠?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 이 본어는 이라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죠. 3번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리을 쪽 보니까요.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라고 해가지고요. 무엇을 개선하는지 지금 필요한 문장 성분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의약품 용어를 일반 국민도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렇게 고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시고요. 2번 한번 가보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 자체가 우리 왜 고등학교 대입 수능에 그죠? 언어 문제처럼 문법 문제처럼 나와 있어요. 다만 제시문이 주어져 있는 거죠. 선택지 먼저 한번 볼게요. 큰아버지는 종속 합성어, 그 다음에 흰머리는 합성 명사, 그리고 늙은이는 어휘음이 지닌 두 요소가 결합, 그 다음에 4번에 자 어간의 거리가 결합한 명사 거리가 결합한 먹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 해가지고요. 합성어의 품사와 그 다음에 분류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거네. 한번 가보죠. 제시문 좀 볼게요. 1번단 보시면 밤하늘은 밤과 하늘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 이처럼 어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이때 어휘 의미를 띤 요소라는 것은요. 어근 즉 실질 형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범주가 유사하죠. 모든 정보를 충분히 주고 있지는 않네요. 그죠? 기본적인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자, 합성어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합성어의 품사에 따라, 그죠? 품사에 따라서 뭐라고요? 합성 명사, 합성 형용사, 합성 부사. 그다음에 합성의 절차가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서 통사적인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그리고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 합성어, 종속 합성어로 나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그죠? 자, 예를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선택지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분석해야 되죠. 그래서 명사끼리의 결합, 용언의 관형 사형과 명사의 결합은 통사적인 합성어. 그 다음에 어감과 명사의 결합은 비통사적 합성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성분 관계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면 대등 합성어, 그리고 앞성분이 뒤성분을 수식하면 종속 합성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정보 확인하시고요. 1번부터 따져보죠. 자, 아버지의 형을 이루는 큰 아버지는 종속 합성어이다. 그럼 뭐예요? 앞성분이 뒤성분을 수식하는 거죠. 큰과 아버지로 나눈다면 큰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여기서 크다는요 크기가 크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버지보다 어른이다 더 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앞성분이 뒤성분을 수식하기 때문에 종속합성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죠. 흰머리는 용언 어감과 명사가 결합한 합성 명사이다. 이 흰머리 일단 쪼개 보면
흰과 머리인데 흰 같은 경우에 그죠? 히다의 히에다가 그죠? 니은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즉 흰 자체가 용언의 관형사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겁니다. 물론 흰머리 자체가 합성 명사는 맞는데 구조 파악이 잘못되어 있죠. 2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늙은이는 어휘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단어이다. 그래서 늙음과 이라고 해가지고요. 늙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뭡니까? 늙다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 붙은 거죠. 그래서 요거 일단 어휘 의미를 띤 요소 일단 어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라는 것도 전미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을 지닌 어근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합성어 범주로 어휘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 이루어진 단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동사 먹다의 어간 먹 그죠? 우리 요거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어간 먹과 그 다음에 거리가 바로 결합한 거. 그래서 먹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간과 명사의 결합은 비동사적 합성어 해가지고요. 일단 3번과 4번도 다 맞습니다. 제가 유형 분석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문법적인 공부를 아예 안 하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휘 의미를 띤 요소가 뭔지, 그 다음에 어간이 뭔지, 관형사형이 뭔지 이런 것들 기본적인 학습은 해야 되거든요. 딱 수능에 요즘에 이제 언어와 매체의 언어가 문법 문제가 나오는 건데 거기 나오는 유형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중에 공무원 국어 사용 설명서에서 5강부터 이제 유형 분석할 건데요.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3번도 방금 봤던 문제와 유형이 비슷해요. 기억의 사례라고 해가지고요. 기억이 뭐예요? 간접 존경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자, 말 그대로 높임법과 관련이 되는 거죠. 표준 언어 예절 높임법 보니까 존경의 대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인물이나 사물 등을 높이는 요거를 간접 존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가 나와 있네요. 그죠? 지금 어차피 기억의 사례 찾는 거니까 후자의 예로 할머니는 용돈이 없으시단데 용돈이 주어이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용돈 자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그죠? 원래 주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할머니와 긴밀한 관련을 가진 사물이기 때문에 없으시다라고 뭐라고요? 존경 표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보세요. 1번에 있으시다. 주어가 뭐죠? 자식이죠. 근데 이거 자체는 원래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말 그대로 높임의 대상인 고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있으시다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사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자 보세요. 다리가 아프셔서라고 했을 때 지금 아프셔서의 주어인 다리 자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지만 용돈처럼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할머니의 다리이기 때문에 아프시다라고 쓰고 있는 거죠. 간접 존경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높임 표현 찾아보면 이거죠. 염려하신다. 주어가 뭐예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것은요. 용돈처럼 원래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그죠? 높임의 대상과 관련이 있어서 높인 게 아니라 아버지 자체가 원래부터 높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죠? 이건 간접 존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4번에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수염이 많으셨다고 들었다. 그러면 많으셨다. 주어가 수염이고요. 용돈처럼 수염이도 원래 높임의 대상이 아닌데 할아버지의 수염이기 때문에 많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간접 존경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도요. 이 높임법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으면 지문을 읽어보고 예외적인 내용 없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나서 바로 점검할 수 있는 문제죠. 네, 4번 보세요. 적절하게 나열한 거 빈칸 채우는 거고요. 선택지 보니까 세 가지 나와 있네요. 문제의 현실성, 세계 현실성, 해결의 현실성 이렇게 그죠? 그거 세 개 가지고 순서만 바꾸고 있기 때문에 개념 찾는 게 중요하죠. 보세요. 그러면 일단 보면 그죠? 우리 제시문의 둘째 줄 맨 끝에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입체적인 시공간에서 특히 의미 있는 한 부분을 도려내서 서사의 무대로 삼을 경우 뭐 세계의 현실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시 공간을 서사의 무대 일종의 배경으로 삼는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그 세계 안에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구토하면서 당대의 공론장에서 논의해볼 만한 의제를 산출해낼 때 뭐가 문제의 현실성이라고 그러면 공론장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는 장소에서 의제, 의논할 문제를 내놓으면 문제의 현실성이고요. 그 다음에 자 한 사회가 완강하게 구조하고 있는 가능한 것
것과 불가능한 것의 좌표를 흔들면서 특정한 선택지를 제출한다면, 선택해야 되는 것을 제출한다면 해결의 현실성. 일단 말은 어려운데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죠? 시공간에서 그죠? 한 부분을 택해서 서사의 무대, 세계의 현실성. 그다음에 뭡니까? 공론장에서 논의해 볼 만한 의제 산출하면 문제의 현실성. 그죠? 그다음에 선택지를 제출하면 해결의 현실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이 문단에. 치인운의 광장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보면 치인운의 광장은 밀실과 광장 사이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남이냐 북이냐라는 민감한 주제를 격화된 이념 대립의 공론장에 던짐으로써, 그러면 이 주제를 의논할 문제로, 그죠?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할 장소에 던진다는 거니까 공론장의 주제 던지는 거, 이거 뭐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1문단에 나와 있는 문제의 현실성이 되겠네요. 의외로 어렵지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법학 전문 대학원의 언어 이인이 5급 피스에서 언어 논리니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9급이나 7급 범주에서 일반적으로 접해왔던 그냥 비문학 독해 문제 정도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추론 영역이 강화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가볼게요. 작품에 뭐 나와 있어요? 시공간. 이거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당시 남한과 북한을 소설적인 세계로 선택해가지고요. 시공간을 선택했다. 시공간을 뭡니까? 서사의 무대로 삼았다. 배경으로 삼았다.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의 현실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에 들어가는 거 보면요. 주인공이 남과 북 모두를 거부하고 결정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결말. 그러면 특정한 선택지를 제출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해결의 현실성이 되는 겁니다. 문제 괜찮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 다 보셨을 텐데 그 9급 출제기조 전환 예시 문제는 5번 하고요. 그 다음에 12번 하고요. 20번 문제. 보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요거요 제가 나중에 따로 요거 세 개만 따로 모아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드리고요. 빠르게 처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이 4강에서 그 이거 세 문제 빠르게 처리하는 거 보시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강의를 또 발견하게 되신다면 원조는 일단은 저라는 거. 지금 보니까 이 9급 출제기조 전환 예시문제 해제가 국어는 거의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원본은 권기태에게 있다는 거, 만약에 제가 처음이라면 여러분만이라도 알아주십시오. 자, 6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5번, 12번, 20번은 제가 네 번째 강좌에서 따로 설명드린다고 했죠. 자, 6번 보시면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적절한 거 나와 있고요. 지금 보세요. 1, 2, 3, 4번 보니까 다 절정이라는 작품 가지고 투사, 시인, 그죠? 투사와 시인, 그 다음에 뭡니까? 시인의 면모, 투사의 면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 보고요. 시인과 투사의 측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 찾아야 되죠. 우리 많이 했던 거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 빨리 도식화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면 읽어보죠. 1문단. 이육사의 시인은 시인의 길과 투사의 길을 동시에 걸었던 작가의 면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절정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인과 투사가 있는데 투사 먼저 설명하네요.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투사가 처한 냉엄한 현실적인 조건이 세계연에 먼저 남아 있대요. 그 다음에 시인이 품고 있는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이 어디에? 마지막 연에 제시된다. 먼저 나온 시인의 길을 우리가 동그라미 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문단 보면 이 문단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투사의 면모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상황은 위태롭고 시구절 인용하면서 희망을 품는 것이 어떻다? 불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존재 위기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게 투사 이육사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문단의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그죠? 위기를 대면하면서 현실을 새롭게 규정하고 외면이나 도피가 아니라 뭡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조건을 새롭게 반성해서 현실의 진정한 면모와 마주하려고 한다. 사실은 이제 3문단 쪽에 시인의 면모만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 정보만 체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현실에 대한 새로운 성찰. 그래서 이것은 1문단에서 나왔던 거네요.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난다. 얘기하고 있네요. 보세요. 1번부터 보죠. 절정에는 투사가 처한 극한의 상황이 일단 투사 극한의 상황은 나와 있는데 뭐예요? 뚜렷한 계절의 변화는 아예 확인이 안 되죠. 이거 뭐야?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시인은 그죠? 투사가 처한 현실적 조건을 외면하지 않고 3문단
외면이나 도피가 아니라, 그죠? 외면하지 않고 맞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인식한다. 새롭게 규정하고 뭡니까? 현실에 대해서 새로운 성찰을 한다. 반성하고 살핀다는 거니까 이거 연결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3번에 절정은 시의 구성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면서 해가지고요. 그죠? 일단 투사의 모습이 3년까지, 그다음에 시인의 모습이 마지막 년에서 여기는 맞는데 투사와 시인이 반목과 화해를 거듭한다.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게 선택지가 복잡해 보이지만요. 반목이라는 뜻만 명확하게 알면 굉장히 쉬워져요. 반목이 무슨 뜻이에요? 서로 뭐하고 시기하고 뭐한다? 미워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시인의 모습과 투사의 모습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3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절정에는 냉엄한 현실에 절망하는, 이건 투사의 모습이죠. 근데 시인의 면모,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건 시인의 모습인데 투사의 면모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범죄에 속하는 것들을 나란히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죠. 6번 문제 패턴도요. 우리가 크게 두 범주로 나뉠 때 도식화해서 같은 범주가 나란히 묶여야만 맞는 진술이다라는 거, 그거 통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7번 한번 보시면요. 그죠? 맥락에 맞추어 적절하게 나열한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강의에서 다룰 마지막 문제예요. 자, 우리 항상 뭐부터 먼저 봤어요? 선택지 먼저 봤죠. 보니까 뭐 나 아니면 라가 먼저네요. 먼저 비교해보죠. 나 봤더니 스토리텔링 전략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장 먼저 할 일 언급하고 있으니까 왠지 맨 앞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라도 보죠. 성급하게 택하면 안 되죠. 라 보면 시청자가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8초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제작자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스토리텔링 전략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에서 스토리텔링 전략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가 아니라 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봐야 되죠. 다음으로 두 번째로 그랬으니까 나에서 제일 먼저, 가에서 다음으로, 그죠? 자,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창조해야 한다. 힌트 주어지고요. 다음으로 특히 주인공은 장애를 만나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영웅이 된다. 시청자는 주인공이 목표를 이루는 데 적합한 인물로 변화를 거듭할 때 그에게 매료된다. 그러면 일단 라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 처음 해야 될 거, 그리고 가가 다음에 나오는 게 맞는데 일단 3번하고 4번이다 라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겠네요. 그죠? 자, 다 보니까 힌트. 이 같은 인물 창조의 과정, 그러면 인물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가. 참신한 인물을 창조해야 된다. 그러면 다가 가 다음에 나오는 게, 그죠? 다가 가 다음에 나오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전체 순서 보면 라에서 시청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전략 소개하고요. 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거, 가에서 다음으로 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인물 창조와 관련해서 이 같은 인물 창조라고 마무리하는 게 적절하겠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 거예요. 제가 1시간 동안 쭉 이어서 찍으면 특히 이제 유튜브 강의는요 길면 안 보시기 때문에 쭉쭉쭉 2강, 3강, 4강에서 나머지 문제들도 푸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1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